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이번 강의는 2019년 사회 연대기출 문제 2번 개요 짜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찍어봤는데 개요랑 이제 문제풀이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또 말도 빨라지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한 문제를 풀 때 개요랑 이제 그거를 직접 쓰는 방법, 쓰는 모습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제 2번, 문제 2번, 잠시만요. 문제 2번에 개요를 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 순서 그대로 시험장에 가면 먼저 개요부터 제가 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를 보자마자 개요가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뭐 지금 당연히 안 되실 거고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예시분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대충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 개요 짜는 거는 개요를 짜는 분량을 짜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개요 안에 이제 내용까지 넣는 걸 개요라고 치면은 이제 꽤 오래 걸리겠지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전체적 계략적으로 분량을 짜는 개요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다른 직접적으로 글 쓰는 영상을 합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문제를 차근차근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아래의 시험 결과를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제시문 중 최소한 2개 이상을 골라 각각의 입장에 논평해 보시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2개죠. 뭐죠? 첫 번째, 실험 결과를 해석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 제시문 중 최소한 2개 이상을 골라 각각의 입장 내에 논평하라. 논평이란 뭐죠? 같은 말이 평가죠. 평가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석하고 평가 이 2개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해석은 이제 같은 말로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잘못 말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요약. 실험 결과를 요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최소 2개의 제시문 이상을 평가해보라 이런 말인데 일단 구조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연대는 정확하게 분량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1200자에서 1250자의 원고지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문제의 기준을 1200자 분량의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먼저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찍었었는데 이제 그게 소리가 안 들어가서 제가 그거 다시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평가는 주로 어떻게 되냐? 평가를 쓰는 방법은 이제 강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공부하고 이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가서 이 방법을 썼을 때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연대랑 고대 전부 다 해서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평가는 어떻게 하냐? 일단 주장, 이유, 근거, 상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술 또한 이유, 근거를 통칭하는 말이라고는 보면 되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상세히 서술한다라는 의미에서 상술입니다.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이거는 어떻게 되냐? 분량상 주장 한 문장. 예를 들면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 제시문 가를 볼 때 타당하다 혹은 부당하다. 이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냥 정해져 있는 그냥 뭐 객관적 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 명칭 자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이유도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이유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의 입장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 표현도 반드시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타당하다 혹은 부당하다 주장에서 그 다음 이유에서 때문이다. 이런 말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주장이 나오면 그 이유를 말해줘야겠죠. 그리고 근거는 이제 근거 제시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의 근거 제시문은 뭐죠? 제가 말 하나만 추가하고 갈게요. 여기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시문을
제시문 가에서 라를 골라 두 개를 평가라고 했죠. 요게 근거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를 대상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근거 제시문을 활용하는 거고요. 근거에는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는 대상 제시문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근거에는 근거 제시문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주장에서 실험 결과에 따를 때 제시문 가는 타당하다. 그 이유는 제시문 가에 따르면은 제시문 가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험 결과, 근거 제시문이죠. 실험 결과와 실험 결과의 어떤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혹은 상통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이 대상 제시문과 근거 제시문 모두를 활용해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다음에 상술은 뭐냐? 상술은 여기에도 이 상술은 잠시만요. 근거 제시문도 이제 한 문장에 나오는 거고요. 상술은 두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또한 대상 제시문과 근거 제시문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대상 제시문과 근거 제시문을 모두 쓰되 위에서 썼던 것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이 일어나면은 안 돼요. 이쪽 내용과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상술인데 이 제시문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막 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유나 근거 제시문에서 쓸 거고요.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 상술엔 뭘 쓰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표가 나오죠. 이 표의 수치 예를 들면 2점이다, 5점이다, 호감 관계가 5점, 8점, 3점을 내고 있다. 이런 식의 이 같은 이 근거 제시문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쓴다 치면 여기에는 상세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대상 제시문도 마찬가지 여기에 썼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논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상세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복은 논술에서 가장 큰 감점 요인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상술에 앞에 즉 하고 이유 근거에서 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표현을 좀 바꾸고 상세하게 얘기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렇게가 한 문단이 나옵니다. 제가 한 문장 몇 글자라고 그랬죠? 한 문장은 50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한 문장은 몇 글자가 나오죠? 네, 총 5문장에서 250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250자가 나오게 되고 일단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최소 여기서 2개 이상을 골라서 평가를 할 거니까 총 1200자 안에서 이제 분량 배분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새로 찾았어요. 네. 네. 이제 우리가 분량을 어떻게 짤 거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1200자라 그랬죠? 1200자 기준으로 쓸 건데 이 말을 보시면 최소한 2개 이상을 골라 각각의 입장에 논평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다음 제가 생각할 때 타당하다는 것은 최소 3개의 제시문을 평가해야 돼요. 3개의 제시문. 왜냐면 최소도 한 2개 이상인데 2개만 했을 시에 이제 하나의 평가 250자가 나온다 그랬죠. 2개 하면 500자밖에 나오지 않아요. 분량상 1200자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2개를 했을 때 최소 2개이기 때문에 너무 딱 2개만 했을 때 좀 적은 감이 있어요. 다음에 논술위원에게 이제 좀 내가의 논술 실력 이만큼이라는 걸 어필하는 데도 좀 부족함이 있고 그렇다면 2개 제시문은 이럴 때 4개 제시문은 어떨까요? 4개 제시문은 250자 곱하기 4 해서 1000자가 나오겠죠? 1000자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물어봤던 게 실험 결과니까 위에 실험 결과의 내용을 200자를 쓴다. 200자를 쓰는 게 그래서 1200자가 돼서
딱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4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 4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4개 모두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들어가면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거기서 각 제시문의 평가를 모두 정확하게 한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략을 세울 게 아니라, 물론 4개가 다 보이면 좋습니다. 근데 괜히 써서 틀리는 것보다 확실하게 자신 있는 3개 제시문 3개를 평가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갈 게 뭐냐면은, 뭐 반드시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다음에 이제 해제할 때 다음 강의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보통 이런 문제가 어떠한 근거 제시문으로 대상 제시문을 평가할 때 타당한 제시문이 있고 부당한 제시문이 있어요. 이 문제에서 볼 때 실험 결과로 제시문 가나 다라를 했을 때, 평가를 했을 때 타당이 있을 수 있고 부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근데 모두 저희가 지금 3개 하자고 했죠. 3개를 평가를 하는데 모두 타당과 부당만 있는 것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다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좋은 평가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는 타당, 하나는 부당, 또는 2개는 부당, 1개는 타당, 이런 식으로 섞어 써주는 게 훨씬 고득점을 받기에 유리한 겁니다. 이거는 알고, 네,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총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1200자 분량에서 이제 실험 결과로 이제 제시문을 평가하는데 3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2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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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 750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해석하라는 것도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약 250자에서 300자를 쓰도록 합니다. 300자 정도가 좋겠네요. 실험 결과도 여기서 따로 묶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2개를 묶고 있죠. 해석하는 거 하나, 평가하는 거 하나 이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250자 실험 결과를 써주고, 이거를 한 문단,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약 1000자에서 1100자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를 목표로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개를 모두 잡는 거는 어려워요.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괜히 썼다가 틀리는 것보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3개는 내가 평가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3개만을 쓰고, 나머지 그래도 꽉 채우는 게 좋은데 50자에서 1, 200자, 150자 정도는 지금 약간 여유가 있죠. 그럼 그때 가서 실험 결과나 평가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하면 돼요. 상수를 좀 더 자세하게 쓴다거나 상수에 있어서 수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면 이 정도 숫자는 글자 수는 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인데,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자면 실험 결과 250자에서 300자, 다음 평가 우리는 제시문 3개 할 거라 했죠. 하나, 둘, 셋 해서 750자. 그래서 합해서 1200자의 분량을 맞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분량 개요를 짜는 법이에요. 네, 이 부분은까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런 개요 짜는 거와 글을 직접 내용과 이런 걸 쓰는 법을 이제 함께 이제 말을 하면서 강의를 찍다 보니까 막 40분이 나와서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문제 2번 하나를 푸는데도 영상 2개로 나눌 생각으로 지금 개요 강의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잘 보시고 이제 다음 영상 제가 직접 문제집 글 쓰는 걸 올릴 테니까 그것까지 해서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 네,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